마스크 공적 판매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까지 했지만 성남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한편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정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날씨는 봄이 왔지만 전혀 봄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43일 만에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돌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43일 만에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5,186명 수준인데요. 이후 제주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경기 지역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를 제외한 특성별 통계는 당일 0시 기준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4,286명, 대구가 3,601명, 경북이 68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역시 어제 0시 기준으로 보면 총 2,698명으로 전체의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구와 경북 확진자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는 28명이지만 이후 4명이 더 늘어나 3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34명입니다. 네, 또 정부가 앞으로 대구 지역의 검사 우선순위를 일반 시민으로 좀 넓히겠다고 했죠.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어느 정도 그 신천지 신도 가운데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일반 시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 대구 시민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보다 확대하여 조기에 확진 환자를 찾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집중하여 돌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간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진단검사가 진행이 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검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실제로 신천지 신도가 아니란 이유로 검사가 지연되다가 결국 사망한 후에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또 아울러 고령인데다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 이송된 뒤에야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지역에서는 증상이 있다고 말한 신천지 교회 신도 4,300여 명 가운데 2,600여 명, 즉 60%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신천지 여부를 떠나서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우선 검사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마스크 수급 문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만 이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4번 정도 언급을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마스크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공적 판매처 앞에는 판매가 시작되기도 전에 긴 줄부터 늘어서 있는 상황인데요.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 홈페이지에 보면 판매 시간이 공지가 되는데 최소 2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네. 이렇게 기다려봐야 고작 한 사람당 5매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고령의 노약자 또 장애인의 경우는 장시간 줄 서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정부가 권고한 이른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너지면서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약국에서도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약국에 언제 입고될지 몰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줄이라도 서서 구입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시민들의 하소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사과했는데요.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고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정부가 부랴부랴 대안을 강구 중인데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그 약국의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즉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이 DUR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다 복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다른 의약품 구매 관련 정보를 약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마스크는 DUR 해당 품목에 등록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 올려서 사재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약국은 약 2만 4천여 곳, 동사무소보다 많아서 접근성이 더 나을 것이란 분석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를 재사용하자는 권고도 나왔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마스크 사용 개정 지침에서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보건용 마스크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서 사람이 별로 없는 야외나 혼자 실내에 있을 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몇 번, 몇 시간 동안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 지침이란 단서가 달렸지만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마스크 공적 물량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수요 관리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재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문제는 생산량입니다. 네. 전국의 마스크 생산업체가 170곳인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하루 마스크 개수가 1,000만 장 가량입니다. 여기서 50%가 현재 공적 물량으로 풀리니까 최대로 추산해도 하루 500만 장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 걸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거죠. 또 어제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약국에 풀린 마스크가 180만 장 정도인데요. 전국 약국이 2만 4천여 개가량 되니까 한 약국당 돌아가는 마스크 개수가 고작 75장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일에 비축 물량이 좀 있다면 네. 수급이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겠지만 그간 중국으로 수출된 물량이 많아서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약국에서 DUR 시스템을 도입을 해도 이 정작 물량이 없어서 중복 구매를 막는다는 취지가 좀 무색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더욱이 애당초에 정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해서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데요. 생산된 마스크를 어디에 또 언제 얼만큼 공급할지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스크에 대해서 국세청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국세청이 매점 매석 행위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또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에 비싼 값에 무자료를 거래를 하거나 보따리상과 관광객을 통해서 외국에 반출한 업자들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거래처의 공급을 중단하고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스크 물량을 몰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저가로 구입한 마스크를 온라인 홈페이지나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10배 이상 부풀려진 가격에 현금으로 무자료 판매한 혐의가 있습니다. 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마스크 매점 매석 사건을 코로나19 사건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까지 총 15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마스크 등에 대한 유통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국외 상황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격리시키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일단 중국과 베트남에 격리된 우리나라 국민이 1,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격리된 국민은 960여 명, 그리고 베트남에는 270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들은 여행 목적보다는 해당국에 거주하거나 또 사업 등의 이유로 방문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단 격리 기간이 입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또 격리를 해도 자가 격리를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 광둥성 정부는 격리 비용을 입국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입국을 금지한 국가와 지역이 37곳, 또 격리 조치한 국가와 지역이 22곳,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한 국가나 지역이 32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럽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망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전 세계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과 자치령을 포함해서 80개국에서 확진자가 9만 2천여 명, 사망자는 3,1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운데 이탈리아가 특히 좀 상황이 심각한데요. 예. 현지 시간으로 보건당국이 3일 오후 6시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2,502명에 달하고 사망자가 7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란의 사망자 수가 77명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에 이어서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이란의 사망자 수가 77명인데요. 이란에서는 확진자 수가 2주 만에 또 2,000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이란의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건 이웃 중동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중동에서는 내전 중인 시리아와 예멘을 제외하고 12개 국가에서 현재까지 2,500여 명의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전 세계 6개 대륙 가운데 가장 늦게 코로나19가 상륙한 중남미에서도 점차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와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남극을 빼고 전 세계 6개 대륙에 모두 퍼졌다 할 만큼 전 세계 대유행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